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죠. 결과적으로 부결은 됐지만 찬성이 한 표 더 많았고 민주당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되면서 이재명은 적지 않은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오늘 하루 종일 후속 보도들이 넘쳐나고 있고 수많은 논평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에 대한 철통 같은 방탄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것이 미치는 영향 중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직까지 이재명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속된 말로 불지 않고 있는 김만배, 김용, 정진상, 이화영 등에게 미칠 영향인데요. 검찰의 수사가 정점에 달했지만 대장동과 관련해선 김만배, 김용, 그리고 성남FC와 관련해선 정진상, 쌍방울과 관련해선 이화영 등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재명과 관련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이유는 이들을 면회했다던 이재명의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의 발언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다시피 이들을 면회한 정성호 의원은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지요. 실제 이들이 믿고 있는 구석은 지금은 당장 사법적 처벌로 고생을 하겠지만 앞으로 4년 뒤 대선에서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이 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일말의 희망 때문일 것입니다. 꼭 앞으로 4년 뒤가 아니라 이재명이 당대표로 제1야당의 수장으로 있고 169명 현역 의원들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의 대표로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들이 입을 열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이 시사해 주듯 차기 대선에서의 대선 후보는커녕 당대표 자리 하나 유지하기 힘들다는 게 증명이 되면서 정치적 사망은 물론 이재명 개인의 신병 처리, 즉 구속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과연 지금까지 이재명과 관련해 입을 굳게 닫고 있는 정진상, 김용, 김만배, 이화영 등에게 어떤 태도 변화가 있을까? 이것도 꽤 관심이 가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들과는 달리 일찌감치 현실을 깨닫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인물이 있죠. 바로 유동규 전 성남도계공 개발본부장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유동규 씨는 대장동 의혹의 키맨으로 불려왔었는데요. 요즘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을 폭로하고 있지요. 이런 가운데 유동규 씨가 새로운 폭로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내용인즉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과 아루의 유착을 수사하려는 검찰을 회유했다는 의혹입니다. 이게 무슨 의혹이냐면요. 잠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경기 동부의 주축그룹인 아루와 이재명 성남시장 유착 의혹은 2010년 민선 5기로 이재명 시장이 취임한 직후 제기됐었습니다. 당시 선거에서 민주당과 민노당은 야권연대를 선언했었는데요. 민주노동당 후보로 시장 출마를 저울질하던 김미희 전 의원은 야권연대를 명분으로 시장 선거에 나서지 않고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출마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는 경기 동부로 분류되는 김 전 의원의 선거 유세를 지원했고 성남시장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에 경기 동부로 분류될 수 있는 인사들을 대거 참여시켰는데요. 이 과정에 경기 동부로 성남시 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 동부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인사들이 장악한 청소 용역 업체 나눔 환경에 성남시가 용역을 미뤄줬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당시 이러한 의혹에 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역사회의 여론이 컸으나 의혹은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잊혀질 뻔한 해당 의혹은 최근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로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는데요.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김만배 씨가 검찰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있었다는 보도가 지난달 나왔었습니다. 남 변호사는 김만배 씨가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사건 관련 연락을 한 건 일상이었다며 김만배 씨가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잘 케어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재선에 성공해야
대장동 사업이 순탄히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재명 관련 사건을 관리했다는 취지로 풀이되는 대목이지요. 특히 남 변호사는 김만배 씨가 이재명 사건을 부탁하기 위해 연락을 했다는 당시 성남지청장 A씨의 이름도 검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만배 씨가 검찰에 부탁한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하나는 성남 일부가 2013년 12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형수 욕설 전화통화 내용을 보도한 것에 대해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건이기도 하죠.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앞서 언급해드린 이재명이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이 운영하는 나눔 환경을 성남시 청소용역 업체로 선정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서울신문을 이재명이 고소한 뒤 무고 혐의로 맞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당시 성남지청은 성남일보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은 청소용역 특혜 의혹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과정에 김만배의 역할이 있었다는 게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었던 겁니다. 검찰 역시 김만배가 이재명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건 처분이 나도록 법조계 인사들에게 부탁하며 이재명 측과 유착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 검찰은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장에도 김만배 씨가 이 대표의 측근들과 의형제 관계를 맺고 법조계 고위 인맥을 이용해 이 대표의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려 했다, 이렇게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전반적인 것을 유동규 씨가 유튜브 채널에 나와 폭로하겠다는 건데요. 지난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경기동부연합 등 종북운동권 세력과의 유착 의혹이 상당히 많이 거론됐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유동규 씨의 폭로가 많이 기대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유동규 씨와 관련한 또 새로운 소식도 있었지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유동규 씨의 유튜브 방송 출연을 두고 재판부에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재판 당사자가 법정 밖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얘기를 말한다는 것은 전례를 볼 수 없는 일이라며 자제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정진상 측의 요청에 재판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재판부는 유동규 씨에게 주의를 당부하겠다고 하면서도 개인의 의사표현과 언론의 보도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재판부는 유튜브 내용을 안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사실상 유동규 씨의 유튜브 방송을 재판부가 제재할 명분이 없다라는 것으로 정진상 측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인데요. 아직도 정진상은 유동규 씨가 입을 다물면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한심할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